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뇌물 및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부인인 사라 네타냐후 여사도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총리가 기소당하더라도 총리직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건강이 최근 악화됐다는 징후가 포착됐다면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평소 심장 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아바스 수반은 지난 2주간의 성전산 사태로 탈진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카타르 왕가 소유 아랍 위성방송 알자지라의 예루살렘 지국을 폐쇄하고 방송 송출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뇌물 및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부인인 사라 네타냐후 여사도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큰아들인 야이르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이스라엘 공영 라디오 방송에 따르면 네타냐후 여사는 공공자금을 총리 관저와 사저 생활비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2일 텔아비브 인근에 위치한 사기 전담반 본부에서 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의 최측근 인사인 아리 하우르 전 비서실장이 자신에 대한 기소 면제를 대가로 네타냐후 여사의 횡령 증거를 내놓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현재 하루 전 실장도 뇌물수수, 배임, 이해 충돌, 사기 등의 혐의로 2년 넘게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호주의 부호 제임스 패커,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아논 밀천 등 외국의 지지자들로부터 호화 선물을 불법적으로 받았다는 의혹과 일간 예디오트 아하로노트와 비밀 거래를 체결하려 했다는 의혹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일간 예디오트가 네타냐후 총리의 긍정적인 보도만 해주는 대가로 경쟁사인 이스라엘 하욤의 지사를 줄여주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כן, ואי אפשר בלי פרשיית השבוע. אז אני מבקש לומר לכם, אזרחי ישראל, אני לא מתייחס לרעשי הרקע, אני ממשיך בעבודה למענכם. 이 때문에 최근 이스라엘 정계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기소될 경우 사임할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비판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제 남은 질문은 그가 임박한 정치적 종말을 얼마나 오래 지연시킬 수 있을지 여부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옐레트 샤케드 법무장관은 네타냐후 총리가 기소된다 하더라도 사임할 의무는 법적으로 없다고 주장하며 기소 결정은 검찰이 할 일이라며 지금은 총리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놔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실제 기소까지는 몇 달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찰과 법무장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현행법상 기소가 되더라도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뇌물수수 같은 범죄 혐의에 대해 기소한다면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 때문에 정치 생명을 이어나가기는 힘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큰아들 야이르는 이 와중에도 개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야이르는 지난주에 반려견과 공원을 산책하다가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라고 요구하는 여성에게 가운데 손가락 욕설을 날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배설물 사진과 사연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순식간에 수천 개의 악플이 달리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건강이 최근 악화됐다는 징후가 포착됐다면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이스라엘간 하레츠에 따르면 올해 82세인 아바스 수반은 현지 시간 28일 요르단강 서안 지역 라말라의 한 병원에 입원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정부 관리들은 통상적인 정기검진이라고 밝히면서 아바스 수반이 성전산을 둘러싼 이스라엘과의 갈등으로 지난 2주간 피로와 탈진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바스 수반을 진료한 한 의사는 그가 스트레스에 따른 위염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소식통들은 아바스 수반의 건강이 최근 몇 달간 악화됐다며 앞으로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아바스 수반은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성전산 사태를 두고 팔레스타인 안팎에서 다양한 정치적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팔레스타인인 강경파는 아바스 수반이 성전산 일대에 새로운 보안 장치를 설치한 이스라엘에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당시 터키도 이러한 입장에 가세했습니다. 반면 팔레스타인의 주요 경제적 후원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이팔 유혈 사태의 확산을 억제하라고 아바스 수반에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바스 수반의 악화된 건강 상태에 우려하면서 향후 팔레스타인의 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에서는 아바스 수반이 집권한 2005년 이후 새로운 팔레스타인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치러지지 않아 왔습니다. 또 아바스 수반은 자신의 임기가 끝났지만 여전히 팔레스타인 수반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오랜 기간 심장 관련 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팔레스타인 정부 관리들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적은 없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그동안 자신이 선호하는 후임자에 대한 언급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카타르 왕가 소유 아랍 위성방송 알자지라의 예루살렘 지국을 폐쇄하고 방송 송출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의 BBC로 불리는 알자지라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요르단에 이어 이스라엘에서도 퇴출당하게 됐습니다. 아유브 카라 이스라엘 소통장관은 현지 시간 6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표현의 자유는 선동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에도 제한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I'm going to request the government press office revoke the press cards of Al Jazeera network reporters operating in Israel. I've spoken to the cable and satellite companies that expressed willingness from their end to consider stopping Al Jazeera broadcasts. I also spoke to the Minister of Internal Security to ask him to use his authority to close the offices of the network in this country. I also spoke to others to ask them to limit the network's broadcasting on the open satellite. 카라 장관이 밝힌 계획에는 알자지라 기자들의 취재증을 빼앗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사실상 이스라엘 내에서 알자지라 방송의 퇴출을 결정한 것입니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 정부가 언제 계획을 집행할지는 알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국 폐쇄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 이스라엘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But we're seeing Israeli minister admitting to journalists that Israel takes its cue from Arab dictators. That's the one and only democracy in the Middle East. 실제 카라 장관은 이번 결정에 법 개정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라 장관은 현재의 지정학적 현실을 반영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며 알자지라는 이스라엘이 아랍 4개국의 최근 결정에 편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자지라의 예루살렘 지국장인 왈리드 오마리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그 아랍 독재 이웃국의 내통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과 진실이 영내 정치 권력의 손에 희생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이번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이날 네타냐후 총리는 알자지라가 테러와 시위를 선동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알자지라가 지난 2014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분쟁을 보도하면서 이스라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전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알자지라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에 있어 팔레스타인 측의 입장만을 대변해왔으며 최근 성전산 일대에서 격발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도 편향된 보도를 지속해왔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알자지라 방송 폐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 중동의 유일한 민주주의의 선택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가의 안보를 최우선시하는 이스라엘에서는 군이 언론을 검열하는 데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된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때부터 군에서 언론 검열단을 두고 언론사들의 기사를 검열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엄령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군대가 민간 언론사를 검열하는 세계의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군의 검열은 강제성을 두고 있지만 한편으론 사전에 언론사와 협조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언론사는 편집인 위원회를 두고 자율 검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07년 9월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습해 북한의 기술로 짓고 있던 원자로를 파괴한 사건을 당시 언론들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수백 개의 핵폭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 역시 이스라엘 언론들은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의 보도 검열 지침으로는 적에게 도움이 되거나 국가의 안전에 해가 되는 기사이거나 비밀로 분류된 정보에 대한 의사표명, 국가안보나 알리아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이 있습니다. 평시 검열을 하는 세계 유일의 민주주의 국가이다라는 비판이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지만 국가 생존이 위협받는 국가이므로 세계 유일의 검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마 바크닌 질준장은 우리가 비밀 공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언론 자유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가의 안전을 희생하기보다는 언론의 자유를 희생하는 게 옳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레바논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이스라엘 북부 국경 지역인 골란고원 일대에 새로운 군사기지를 설립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알-마야딘 뉴스 채널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이미 이 지역에서 정부군과 일부 대체 배치됐다고 보도했으며 해당 지역은 시리아 내전 동안 반군의 본부로 알려진 곳입니다. 온라인 뉴스 알-마스다르는 지난 31일 시리아 남부의 다라와 쿠네이트라 지역에 400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배치돼 치안에 힘쓰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 26일에는 러시아군이 새로 배치한 원인으로 2개의 안전지대를 감시하기 위해 배치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시리아 내에 배치된 러시아군의 새로운 군기지 중에 하나는 골란고원에서 불과 13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7월 9일 새로운 휴전 협정이 시리아 남부 지역에 발효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휴전 발표에 대해 이스라엘은 휴전 합의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주요 관심사는 이란, 헤즈볼라, 시아파 민병대가 이스라엘과 요르단 국경 인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이번에 결정된 휴전 지역에 이란군의 진입 여부, 헤즈볼라 혹은 시아파 민병대가 해당 지역의 진입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 중 누가 그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난 1일을 과거 제1, 제2의 성전이 무너진 날을 애도하는 날인 티샤 베아브로 지냈습니다. 이날 예루살렘 성전 산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날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티슈바 아브가 시작되는 저녁, 유대인들은 회당과 가정 곳곳에서 모이는데요. 그중 한 곳 다윗의 막루 박물관도 특별한 오늘을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모여 앉아 무언가를 낭독하는 유대인들. 히브리력으로 아볼 9번째 날인 티슈베아브는 유대인들에게 1년 중 가장 슬픈 날입니다. 바로 1차, 2차 성전이 무너진 날이고 12지파가 약속의 땅에 정탐 나갔을 때 10지파가 나쁜 보고를 가지고 왔던 날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된 이유였죠. 그래서 이날의 유대인들은 성전을 잃은 것을 애도하는 기도문으로 시작하고 반성의 의미로 바닥에 앉아 애곡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애통의 날이 시작됐습니다. 날이 밝은 후에도 유대인들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며 자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성전을 다시 세울 메시아를 기다리는 내용의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성전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평일에도 성전산에 올라가는 유대인들이 종종 있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만큼 평소보다 많은 유대인들이 몰렸습니다.
기다리는 중에도 쉬지 않고 기도문을 읽고 거룩한 땅인 성전산에 맨발로 올라가기 위해 벗어놓은 신발들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2주 전에 있었던 성전산 테러로 인해 경비가 굉장히 삼엄해졌는데요. 평소에도 기독교인이나 유대인들도 정해진 시간에 성전산 내 경비와 함께 통행할 수 있지만 오늘은 민감한 날이니만큼 그룹을 쥐어 들어가도록 잠시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눈앞에 성전산을 두고도 마음대로 올라갈 수도 기도할 수도 없는 유대인들이 성전산 문 밖에서나마 기도를 합니다. 드디어 마음에 그리던 성전산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이 있던 성스러운 땅이기에 맨발로 산에 오릅니다. 유대인들을 반기는 것은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는 경찰들과 무슬림들이네요. 안쪽에는 유대인들이 성전산에 오른 것을 못마땅해하는 무슬림들의 시위도 한창입니다. 다시 세워질 성전을 염원하는 유대인, 세워져 있는 황금돔 사원을 지키고자 하는 무슬림들의 대치가 긴장됩니다. 짧은 시간에 방문이 끝나고 경찰에 의해 퇴장을 강요당합니다. 유대인들은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뒷걸음질 치며 출구로 나가는데요. 아쉬운 마음에 성전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성전산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나오는 것이 못내 아쉬운 표정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성전산을 위한 기도를 이어갑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